예, 그럼 여기서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네 번째 재판입니다. 네. 그런데 재판 때마다 그 뇌물로 인정된 액수가 달라졌었죠. 맞습니다. 그 오늘 재판에서는 어땠습니까? 예, 한번 짚어보시면 1심 때 예. 89억 원의 뇌물이 인정돼서 징역 5년, 실형으로 법정 구속이 됐었습니다. 약 1년 후 2심에서는 말세필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뇌물이 아니다 빠지면서 뇌물 액수가 30억 원대로 줄었죠. 그래서 2년 6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4년 예. 풀려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 가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아니다. 말 3마리는 뇌물이 맞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도 뇌물이다. 그래서 지금 86억 원이 뇌물로 인정돼서 파기환송이 된 거예요. 예. 대법원의 취지를 파기환송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뇌물로 인정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과 다른 점은 뇌물 액수는 이 50억이 넘기 때문에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인데 예. 2년 6개월 다만 집행유예가 아니고 실형이 선고된 겁니다. 예. 그동안 그 권력의 압박에 의한 수동적 뇌물이냐, 네. 아니면 그 정권의 도움을 받기 위한 적극적 뇌물이냐, 그 삼성과 특검 측의 공방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 뇌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법원의 취지를 파기환송은 그대로 봤기 때문에 이미 최서원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이제 상당히 중형을 받고 예. 지금 복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뇌물을 공유한 쪽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인데 대법원의 취지는 적극적으로 줬다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 그냥 끝이 아니라 이득을 얻었다는 거예요. 주고 받고 대가성.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권력에 의해서 강요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소극적으로 인정을 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원래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면 이건 가중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가중됐다고 보긴 어렵고 최소 5년형 이상으로 하한선이 있는 징역인데 사실은 장량감경으로 절반을 깎았습니다. 예. 깎았다는 것은 소극성을 이번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봐야 하는 건데 이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는 좀 어긋나는 대목이라 논란이 있습니다. 그 특히 이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그 가장 큰 쟁점이 준법감시위원회라는 네. 건데 재판부에서 먼저 이걸 만들면 양형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좀 논란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논란이 됐죠. 예. 이제 미국의 연방법에 있는 제도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기업들이 일부 활용한 제도를 굳이 이제 국내에 권고를 하면서 삼성의 경우에 앞으로 준법 감시,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만들면 두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는 기업 총수가 두려워할 정도로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예.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난해 2월에 만듭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 이것을 운영하고 여기서 뭘 권고했냐면요. 자,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라.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한 번은 시간을 미뤄서 대국민 사과를 결국 내놓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위원들하고 면담도 하고요. 그래서 이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이 있었는지 지속 가능한지 이것을 또 전문위원들을 초빙해서 심리를 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오늘 판결에서 이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맞습니다. 이유에서입니까? 그러니까 전문 심리위원이 20일 동안 심리를 했는데 지금 재판부에서 위임한 이 위원과 그리고 변호인 쪽, 특검 쪽에서 한 명씩 위임했습니다. 내용이 그대로였어요. 변호인 쪽에서 위임한 김경수 변호사는 실효성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검 쪽에서 이제 위임한 이 위원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 출신이 재판부 쪽에서 위임을 했었는데 양면성이 다 있다. 긍정성도 있고 부정성도 있다. 애매한 이제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부의 판단으로 넘어갔는데 오늘 이게 좀 이례적입니다. 사실은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하나의 양형에 참작할 사유로 집행유예를 주지 않겠느냐라는 게 법조계 다수의 관측이었는데 예상이 많았죠. 예, 이게 양형에 반영하기 어렵다.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결국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의미 없이 돼버렸고요. 결국은 오늘 실형 선고가 나온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행유예 예상도 많았고 네. 또 그동안 그 재벌 총수들에게는 그 사모법칙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뭐 이런 그 양형이 곧잘 선고돼서 사모법칙이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실형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예. 형량은 너무 낮았던 것 아니냐. 형량을 낮춰주기 위해서 재판부가 너무 좀 배려한 것 같다. 한 가지 비판. 이건 뭐 정의당이라든가 열린민주당이 이미 내고 있는 비판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사모법칙은
뭐 징역이 몇 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유예로 풀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재벌 일가, 재벌 총수는 지금까지 제대로 구속된 적이 없습니다. 왜 재벌들만 집행유예냐? 예, 그래서 이게 아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야기도 나오고 예. 법 앞에 평등한가? 이게 대한민국의 부패 지수를 또 가늠하는 해외에서의 자료로도 쓰였어요. 이 법을 잘 지켜야 오히려 국가 청렴도가 높아지면서 국가 생산성도 올라간다라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재벌 총수도 우리나라 최대 대기업의 재벌 총수도 실형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오늘 이 실형 선고, 법정 구속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미가 있지만 네. 그래도 노동단체나 시민단체는 이 정도 액수에 비하면 뭐 네. 형량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억 원대로 2심에서 뇌물이 줄었다가 예. 대법원에서 아니다 말세필 그리고 이제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합치면 50억이거든요. 50억이 추가되면서 86억 원의 뇌물이 인정된 거예요. 그럼 50억 이상의 뇌물이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 양형 기준에서 재판부에 물론 장량 감경 2분의 1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재량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썼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극적으로 권력의 강압에 의해서 돈을 뺏겼다.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 그렇게 안 봤다는 거죠. 뭔가 얻어낼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고 심지어는 허위 문서도 작성을 했고 그리고 또 국회에서 청문회 때 위증까지도 하고 추가 혐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은 가중을 해야 되면 가중을 해야 될까 감형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번엔 대폭 형량을 깎아준 셈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재용 부회장 또 큰 재판이 하나 남았어요. 네. 그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한 재판인데 그 오늘 판결이 나와서 그 재판에서 좀 불리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분리할 것이고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돼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국정농단에서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뇌물을 이제 공여한 혐의가 인정된 건데 문제는 지금 이어지는 별도의 재판은 그래서 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2015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그 이제 주가 배율을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걸 조작하기 위해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부를 또 분식회계했다는 거예요. 분식회계는 완전히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혐의를 가지고 또 하나의 재판이 있는데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이 이재용 부회장은 막대한 이제 지분상의 이익을 누렸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은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이 지금 공판 준비 기일만 넘겼고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구속 상태에서 수감돼 있는 상태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또 하나의 재판을 가야 되는데 그 길도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